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국 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마술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빔프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하신 최예찬 마술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마 저희 그 아르카나 인터뷰에서는 최연소 마술사 표지 모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PhD 때 저희가 몇 살 때죠? 걔도 늙었을 때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비슷했구나. 자, 최예찬 마술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최근에 빔프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4관왕은 어떤 상 받으신 건가요? 일단 처음 받은 거는 그 빔프 게스트 초청권이라고 이제 올해 후반 내년쯤에 이제 빔프 게스트 할 때 초청 가서 게스트 할 수 있는 건이고, 두 번째로 받은 게 피플 초이스 받았었습니다. 피플 초이스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테이지 1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피즈마샤 출전권까지 해서 4개 받았어요. 그러면 상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쓸었네. 스테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주셨던 것 같아요. 오, 이거 엄청나네. 그럼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제 본인의 솔직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1시간 정도 드릴 테니까. 솔직한 소감이. 근데 일단은 제가 빔프 무대를 사실 좀 아쉬워했었어요, 제 스스로는. 왜요? 그러니까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이게 제가 한 몇 년 만에 라이브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라이브 느낌이. 사실 약간 상 하나는 받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약간 너무 과분하게 상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려 조금 약간 받아도 되나 이 느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겸손하시네. 겸손해. 제 스스로 마음에 너무 안 들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내가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도 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부모님께서 또 해전부터 계속 또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 그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한 게 항상 저한테 이제 마술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너가 돈적으로 비용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해라, 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빔프 갈 때도 뭐 이동비, 통합권 이런 거 필요하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구 이제 사야 되는 돈이나 그런 거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게 필요하다면 항상 바로바로 지원해 주시고, 그냥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이 원하셨던 제 길이 좀 있었는데 대학도 다니고 뭘 좀 다양한 거 배워서 좀 안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약간 이걸 가고 싶다 얘기하면은 너 생각대로 해라 항상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냥 항상 이제 믿고 모든 걸 좀 맡겨주시고, 제가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주시고 하니까 항상 그냥 감사한 마음만 있는 느낌입니다. 자, 마술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 접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넘어갈 때쯤에 한 13살 그때쯤에 그 편의점에서 카드를 샀었는데, 이게 원카 달라고 카드를 샀었는데 이게 카드 재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 뭔 카드인가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인터넷에 쳐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바이시클이었었는데 이게 마술사들이 쓴다 막 이런 글을 잠깐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술이 되나 하고 막 검색해보면 시작한 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되게 독특하다. 원카 달라고 카드를 샀는데 그게 바이시클이었다. 재질이 보들보들해가지고. 네, 뭔가 미끄러워거려가지고 좀 크고 뭔가 딱딱하고. 딱딱. 저 느낌이 이상해. 이게 진짜 의도이 아니라 왜 그린라이트 갑자기 이렇게 뜨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이게 브릿지 사이즈인데 포커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거 이게 에머식이 되어 있으니까 플라스틱에 대해서 되게 부드럽죠. 플라스틱 종이가 좀 딱딱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카드가 특이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마술사가 쓰는 거고, 그래서 마술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라는 거죠.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술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건 언젠가요?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아무래도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막 학원 쳐보니까 마술 학원이 있었어서 취미반으로 잠깐 배웠었거든요. 하면서 이거저거 배웠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보고 계속 좋아했던 게 그때 당시 뭐 유호진 뭐 김현준 선수 영상 보고 너무 멋있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싶어서 액트를 짜서 그때 울산국제마술대회라는 공지를 잠깐 봤었어요, 뜬 거를. 그래서 여기 한번 나도 대회를 나가볼까 싶어서 이제 나가봤다가
그때 주니어 1위 받았었거든요. 어. 그래서 약간 뭔가 이 내 길인가 싶었어서 그때부터 좀 마술사를 하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중2 때요. 네네 15 아니 14살 때. 오, 1년 만에 네, 주니어를 네 그랬습니다. 매니플레이션 그때 매니플레이션을. 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대회를 진짜 많이 나갔어요. 네. 네. 그뭐한 10개 넘게 나온 것 같던데. 네. 네. 그렇게 대회를 많이 나갔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아무래도 보고 좋아했던 분들이 그 피즘 위너 분들을 보고 좋아했었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좀 얘기를 듣는 게 마술계에서 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좀 대회를 나가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행사가 있고 이렇게 뭐 아르카나 뭐 이런 게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걸 아예 모르고 그냥 마술사는 대회 나가서 뭐 피즘 나가고 하는 게 좀 성공하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계속 대회만 막 나갔었던 것 같아요. 총 대회를 몇 개 정도 나갔어요? 제가 그 막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회까지 포함을 하면은 잠시만요. 제가 제가 적는 게 되게 이쁘게 적는다. 이번 빔프가 11번째. 11번째. 네. 나가서 다 수상하셨어요? 아니요. 딱 한 군데에서만 수상 못했었어요. 거기 어디? 그 제가 UGM 나갔었었는데 유진 나갔어요? 18살 때 나가고 제 인생 최악의 무대를 그때 한번 찍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시스템 나가고 스틸하다가 실 끊겨서 안 뽑히고 음악 꺼지고 조명 도중에 꺼지고 난리가 났었어서 그때는 수상 못했고. 네 그때만 딱 못했었습니다. 야 그러면 좀 코로나 나아지면 이제 UGM도 리벤지하러 가셔야겠네요. 약간 그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여한이 나왔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가야지 뭐. 가서 복수 좀 하고 와야지. 없애려면 진짜 부셔야 돼. 네. 그래야 없어져. 자 대회를 많이 나갔으면 또 대회 나가면서 겪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 네. 이거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그 청소년 무슨 끼 발산 대회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네. 제가 거기를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무대 뒤에서 한 명 한 명 보는데 딱 한 명이 너무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여자분이고 래퍼셨는데 그냥 왜 이렇게 잘하지 멋있지 싶었어서 그때 막 대기실에서 얘기도 하고 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여자 래퍼분이 3등하고 제가 2위 그 최우수상을 받았었었는데 그때 3등했던 분이 지금 고등 래퍼 우승인데 이영지라는 친구. 그래서 제가 대회 나가 3등하고 한 2달 후인가 고등 래퍼가 바로 방영을 했는데 그리고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대스타가 딱 돼서 좀 친해져갈 걸 하는 후회가. 네, 제가 뭐 보니까 렉처도 하나, 둘, 셋, 4개 내셨죠? 네네 지금까지 4개. 4개에다가 또 그 아티스트 리마스터드에도 또 나오지 않았나요? 네네. 그러면 5개 정도 되겠네요. 네 출연 자체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렉처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스킬 1, 2부터 어떤 렉처인지. 이 스킬 1은 네. 스킬 1은 어떤 느낌이냐면 대부분 볼 마술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술은 조금 한정돼 있고 그거를 어떻게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느냐로 많이 접근한다고 느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기술이 좀 이게 기존에 있는 기술들만 사용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상한 기술부터 옛날부터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이상한 기술들을. 그거를 조금 조합해서 조금 더 이제 없던 느낌의 현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술을 하면은 좀 새롭게 좀 비주얼하고 좀 기존에 없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달시켜 주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내고 나니까 약간 못 따라하는 렉처 이런 생각하고 나만 하는 거. 저는 알려줘도 못하는 거. 네, 처음 만들 때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이게 보고 이제 볼 좀 하시는 분들은 되게 새롭게 받아들이고 다 좀 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좀 많이 애용해 주시진 않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제 스스로 좋아했던 기술들은 이렇게 원래 이제 공이 아무리 빨리 늘어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 순서를 거쳐야 되니 하나에서 이제 4개로 바로 가는 그런 시퀀스가 있어요. 네, 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하나가 그냥 공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좀 네. 하나하나 뿅뿅뿅 나타나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오.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 없던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스스로 되게 좋아했던 느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냈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더라. 네, 안 따라해주시는 건지 못 따라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대회도 그렇고 이제 렉처 내신 것도 보면 매니플레이션 장르에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한 거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처음부터 매니플레이션을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그 한 길로 막 파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해봤는데 매니플레이션이 나한테 제일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둘 다인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 돼? 일단 처음에는 뭐 클로즈업도 해보고 뭐 스테이지에서 팔러 형태도 해보고 뭐 로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개를 했었는데 그냥 제일 제가 좋아했던 마술사 자체가 그냥 매니플레이션을 하셨던 분들을 계속 좋아했었어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더 연습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매니만 좀 쌓여서 매니밖에 못하게 된 느낌이죠. 매니밖에 모르는 바보. 약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첫 대회 때가 14년도 14살 때 나갔다 그랬고 네. 그죠? 그러고 이제 18살 때까지 했으면 그러면 4년 매니플레이션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대회란데 렉처 같은 거 내면서 또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매니플레이션만 거의 8년 정도 하신 건데 네. 내가 이제 딴 거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나요? 엄청 들었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매니만 쭉 파왔다 보니까 그걸 제 스스로 못 견디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니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내가 아직 초반부터 쌓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 갭 차이를 메꾸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 그래도 해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따로 이거저거 해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쌓이고 나서 해보고 싶다. 남들한테 보여줄 때. 공개를 하겠다. 네. 좀 지금 뒤에서 몰래 준비를 하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시네. 이게 또 한국이 매니플레이션 강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아나리 마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선희 마을사님, 루카스 마을사님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제일 나의 롤 모델이다. 존경하는 마술사다. 뭐 다는 안 됩니다. 네. 이게 근데 질문을 약간 매니플레이터로 한정하나요? 매니플레이터 아니어도 돼. 다른 분이어도 돼. 솔직히 그냥 한 분을 뽑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은결 마술사님에 대한 동경이 좀 있어서. 이은결 일루션이스트. 네네. 일루션이스트. 네. 그분 어떤 부분에 대한 동경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이 이미지가 그냥 스테이지를 옛날에는 스테이지를 잘하시고 뭔가 쇼적으로 화려하게 하시는 이런 이미지만 좀 갖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여러 형태의 공연을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뭔가 마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멜리에스라는 공연을 제가 봤었었는데 너무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어서 그냥 그런 형태까지 뭔가 마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끌어올려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약간 리스펙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뭔가 저런 식은 아니더라도 저만큼의 뭔가 자기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가장 좀 동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은 이제 그 매니플레이션 이제 어떻게 보면 외길에 가까운 마술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러면 매니플레이션의 그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 마술을 아무래도 오래 보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건 있더라고요. 막 신기함이 주는 감동에 좀 무뎌지는 걸 느꼈었는데 근데 매니플레이션은 아무래도 좀 손기술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트릭은 솔직히 뭐 다 알겠지만 근데 저 사람만의 느낌으로 저렇게 표현할 때로 감동이 오고 저 기술을 무대에 저렇게 소화해줄 때 감동이 오고 이런 게 안 질리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매력 이게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하게 되는 네. 그런 매력이 있다. 네네. 그렇죠. 파고드는 매력이 또 있죠. 그리고 좀 뭔가 사람의 개성을 정말 직접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장르 중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카드를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카드를 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느낌이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매니플레이터 중에서 특히
특히나 이분은 진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분의 그런 매니플레이션은 되게 인상적이다. 이게 기억에 남았던 마술사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 매번 조금 달라졌었는데 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영상 찾아보는 건 좀 김현준 마술사님이 너무 아, 좋더라고요. 일단 그 뭔가 특유의 공연력과 그 네. 뭔가 파워 있죠, 파워. 네, 그 네. 파워가 센 와중에 뭔가 섬세한 그 느낌이 좀 매력적이었어가지고 요즘은 많이 좀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아, 김현주 마술사님. 네. 그럼 지금 매니플레이션에서 본인이 좀 추구하고 있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를 좀 극혐 기술러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렉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막 어려운 기술을 했을 때 주는 감동보다 야, 원보를 해도 저 사람이 하면 좀 다르다 이게 좀 더 저한테 감동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데에 좀 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원보를 해도 이미 거기서 이제 너무 매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지금 군대 아직 안 가셨어요? 아 그러네. 아 네네. 군대 제가 근데 학력 미달 때문에 공익 판정 받아서 그냥 내년쯤에 장가 갔다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듣기로도 그 네네. 중졸이시죠. 중졸이시고 근데 중졸만 한 이유가 마술 때문에 학력을 그만뒀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 일체 거짓 없이 오. 마술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아예 안 했었어요. 뭐 보통 그러면 이게 부모님도 반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뭐 반대가 없었어요? 아니면 뭐 저희 부모님 반대를 안 하시고 오히려 제안을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안 가는 거 어떠냐 차라리.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교사신데 심지어 그러세요? 되게 특이하다. 티 안 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예체능 쪽 한다는 애들이 학교 와서 맨날 자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너무 한심해 보였다고 우리 아들은 좀 그런 인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고등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전혀. 집안이 되게 네네. 특이한 집안인데 보수적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셔가지고 오.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뭐든 가라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편이었어서 필요 없다면 그냥 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와 근데 그 고등학교를 안 간다는 거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기에도 이게 당장 생각할 때는 아 나 학교 안 가고 마술만 연습하면 돼 하면 되게 편할 수 좋겠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갑자기 내가 마술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또 학력이 또 중졸인 게 또 크나큰 또 이제 뭔가 오점차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불안하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었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해줬었냐 때 여쭤봤었는데 그때 부모님 답변은 제가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때 많이 물어봤었어요 마술사분들한테 학교 학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제 쓰이냐 그러니까 직접 겪어본 입장으로서 뭔가 도움이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다녔었는데 이제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던 분을 못 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안 중요하다더라 일단 이렇게 뭔가 좀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뭐 하나 예전부터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가 아니었었어요. 잠깐 발당 갔다 빼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개성도 없고 학교에서만 뭔가 튀는 애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마술 하면서 처음으로 좀 몰두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대회 성적 같은 게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좋게 보이니까 계속 막 좋은 걸 가져가니까 아 얘가 재능도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여줬던 게 있다 보니까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야, 그 걱정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도 근데 네. 이거 내가 마술로 성공 못하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도 많이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좀 수익 구조가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많은 걸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매니플레이션은 사실 기술이다 보니까 또 언제 무뎌질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꾸준히 가져갈 수 없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
외적으로 또 많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다양한 거를 해야 되는데 하기에는 또 아직 많이 쌓인 게 없고 그래서 불안함은 항상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걸 싫어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압박 받는 거를. 네. 아, 그냥 압박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약간 압박이 있어서 더 좀 간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어가지고 대회를 많이 나가면서 그런 본인만의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팁이요. 네. 팁은 이게 괜찮은 발언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음악에서부터 조금 나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음악을 되게 신경 써서 고르는 편인데 음악에 그러니까 어떤 참가자가 쓰는 액트 음악이다라고 해서 음악을 들으면 뭔가 약간 수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수상을 약간 하고 그래서 약간 수상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수상 못하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떤 음악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편집해서 전개를 이어가느냐에서부터 이미 조금 나뉜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있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그만큼 좀 스테이지에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상탁이 유리한 구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회에서 그 이렇게 흐름이 뭔가 이렇게 올리고 깔고 갔다가 올리고 약간 이런 구조를 띠는 액트가 대회에서 왔을 때 좀 유리한 형태를 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회 나갈 때는 그 구조만큼은 좀 따라서 약간 좀 기승전결 같은 이런 흐름이 명확해 보이는. 네네. 그런 느낌을 좀 어쨌든 틀에 갖춰놓고 거기에 이제 루틴들을 끼워 넣는 형태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음악을 되게 중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음악을 어디서 그러면 구하시나요? 저 일단 여러 개 쓰는데 뭐 다 비슷하실 텐데 일단은 제가 좋게 봤던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 OST는 다 보고 나서 항상 좀 다 뒤져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뭐 에픽 뮤직이라고 치면은 쭉 여러 개 뜨는데 거기 구독 다 눌러놓고 뭐 새로운 영상 올라왔다 하면 다 들어보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 들어 많이 찾는 거는 그 아트리스트라는 네, 아티스트. 네, 그 사이트에서도 이제 잘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많이 찾았었고 또 최근 들어 좀 마음에 드는 거는 랩비트가 되게 이렇게 비트도 정확하고 좀 비트 드랍이나 이런 게 사운드 포인트도 명확하고 그쵸.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랩비트도 최근에 많이 듣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악을 계속 이렇게 들어보면서 네, 좋은 걸 찾고 음악이 대회 수상을 자리유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저는 조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음악 파일이 MP3냐 웨이브냐에 따라서도 현장감이 다르다고 느꼈어서 그래요? 그 정도예요? 빔프 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참가자가 어떤 음악 파일을 보내는지 다 봤는데 2명이 웨이브 파일을 쓰고 나머지가 MP3 파일을 쓰셨었는데 2명의 웨이브 파일을 썼던 참가자의 이 현장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음악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황금기네. 황금기. 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악. 래퍼한테 처음에 끌렸던 이유가 있네. 듣고 파일이 뭔 줄 안다. 이거는 뭐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인지 아닌지를 네. 아까 음악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느껴지겠죠. 또 하나 그냥 개인적인 거는 편집 쓸 때 골드웨이브 쓰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골드웨이브 진짜 거의 많이 쓰잖아. 국룰이잖아. 골드웨이브 쓰는 거. 국룰인데 골드웨이브가 옛날부터 음악이 손상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다들 참 하면 한 번에 딱딱딱 편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1차 초안, 2차, 그쵸, 3차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음질이 계속 깨지니까 현장에서 이게 기분이 나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음악이.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방해되는 것 같아서 감정 전달할 때 저는 어도비의 오디션이라는 걸 쓰는 어도비 오디션이요. 이거나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들 큐베이스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쓰는 게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야, 이 팁은 또 처음 하긴 사실 그 좀 없어 보이거든요. 음악 마술사 공연하고 있는데 음악 나오는데 음악 졸라 파일 막 뭉개져가지고 깨지는 느낌 들고. 중간에 막 삑소리 나고 이러면 마술 질이 확 떨어지긴 해. 확실히. 그 현장 스피커가 엄청 돼요. 스피커가 크니까 네. 그죠. 음질도 진짜 중요한데. 요거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되게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섭외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거기에 많이 돌았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처음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라이브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대 경험을 쌓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었었고 한두 번 가보니까 생각보다 마술이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지? 라는 걸 느끼면서 분노에 좀 차가지고 오기가 생겼구나. 네, 좀 좋은 마술을 보여주고 싶다 대중들한테. 이게 그때부터 엄청 사로잡혀서 더 막 액트 갈아엎고 또 막 무리수도 끼기 시작하고 더 막 음악도 엄청 편집하고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공연을 몇 번 정도? 본 무대만 하면 한 30번 정도 쓴 거 같아요. 네, 뭐 리허설, 뭐 예선도 있더라고요. 학교 축제 예선. 예선을 보고 가야 되는군요. 네, 그런 게 있어. 영상 예선, 현장 예선 다 있더라고요. 빔프처럼. 그런 것까지 한 50번까지는 서본 것 같습니다. 야, 30번 이렇게 해서 야, 그럼 시즌 되게 바빴겠네요. 축제 시즌 때는. 네, 진짜 아침에 쓰고 점심에 쓰고 저녁에 쓰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거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데도 있고 안 주시는 데도 있는데 안 줘도 상관없고 어차피 나는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네, 총 그 한 해 학교 축제에 쓴 돈이 엄청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그냥 만족감으로. 근데 이건 되게 좋은 게 그 신인 마술사들이 결국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공연할 데가 없다 뭐 이렇다 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최혜찬 마술사님처럼 이렇게 학교 축제 때 공연 이렇게 다 하면서 하시는 것도 그런 신인 마술사들이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은, 심지어 추억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무래도 축제다 보니까 반응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추억도 있고 경험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막상 인식이 안 좋긴 하지만은 정작 공연을 보면 반응은 또 잘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신기하면 그래도 우아가 해주시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본인의 그 마술사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술사로서의 목표. 조금 이렇게 너무 허무맹랑하다거나 좀 흐릿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그 분노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술이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대중성에 대해 일조하고 싶다. 이게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마술의 좀 인식을 높이는 데 좀 일조하고 싶다. 그런 마술사가 되고 싶다. 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지금 벌써 이제 반 갔어요. 벌써 2022년이 또 이제 반 갔는데 이제 또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또 계획이 있다면 또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삐즈마시아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액트를 또 한 번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렉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올해 안에 앞으로 2개를 더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할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맥락이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거 내고 싶다까지는 아직 올해 그렇게 2개 내겠습니다. 삐즈마시아 그리고 이제 렉처 이렇게 2개 저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네. 또 계획하신 거 모두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뭐 아르카나 구독자 그리고 이제 최혜찬 마술사님의 팬들도 있을 텐데 또 그분들께 또 짧게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솔직히 항상 느낀 건데 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좀 항상 과대평가받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생각을 일단 너무 드리고 싶었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따로 DM이나 이제 페메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답장 속도가 진짜 빨라지려고 노력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답장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되게 좋은 작업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혜찬 마술사님이랑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또 이런 분들 만나니까 한국 마술계의 미래가 아직은 밝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게 이게 스테이지에서는 정말 이렇게 뛰어난 마술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클로즈업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또 한국 또 내년에 이제 그 캐나다 피즘이잖아요. 그렇죠. 또 내년에 또 캐나다 피즘에서 좋은 또 성과가 또 이제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최혜찬 마술사님과의 인터뷰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